형님들,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실제 결혼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신랑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저번 주에 복면 안 쓰고 목 아래로 촬영했더니 복면 쓰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아서요. 다시 복면 쓰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독자 5천달이 채널인데 뭘 그렇게 고민하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구독자 5천달이 학고 채널까지 찾아와서 영상 봐주시는 형님들께 정말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구독자 100만 명 넘는 채널들도 있고요. 구독자 10만 명 넘는 채널들은 세고 셌잖아요. 그런데 구독자 5천달이 변방 학고 채널까지 찾아와서 영상을 봐주시니 정말 형님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되었는데요. 1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빼고 매주 영상을 올렸거든요. 다른 채널에 비해서 구독자도 안 늘고 조회수도 안 나오지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단 한 분의 형님이 계시다면 앞으로도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회수 안 나와도 되고요. 구독자 안 늘어도 돼요. 저 좋아해 주시는 형님들 몇 분이랑만 단란하게 채널 운영하는 게 더 좋아요. 진짜예요. 정말인데? 왜 제 마음 몰라줘요? 흑수저의 신. 오늘 주제는 부자 되려면 이런 남자와 결혼해라입니다. 저는 남자이니까요. 여자 마음은 잘 몰라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고요. 저는 얼굴도 못생기고요.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동네 찐따거든요. 이제까지 저 좋아해준 여성분도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격은 또 소심하고 내성적이라서요. MBTI 검사하면 항상 대문자 I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만나는 거 무서워요. 그러니 제가 부동산 투자 14년 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갈 때 얼마나 매번 덜덜덜덜 떨었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찐따가 여자 볼 줄은 몰라요. 제가 여자 만난 경험도 별로 없고요. 여자들이 절 좋아해 준 적도 없는데 제가 좋은 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연애 전문가도 아니고요. 하지만 전 좋은 신랑감이 누군지는 알아요. 제가 결혼한 지 13년 되었거든요. 애 둘 낳고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해보니까 남편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팀장인데요. 직원들은 제가 가장 민주적인 팀장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제가 머리는 나쁜데 그래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저는 사실 호구 팀장이에요. 이사님이 제게 오더를 내리면요. 저는 그 오더를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잘 못해요. 왜냐면 이사님이 정상적인 오더를 내릴 일이 없으니까요. 부당한 지시를 또다시 직원들 시킬 수 없으니 그냥 제가 직접 일 처리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전 회사에서 호구 팀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팀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줄을 섰어요. 실제로 다른 팀의 직원들과도 허물없이 잘 지내서요. 제게 결혼 고민을 말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그래서 후배들의 많은 결혼 고민을 상담해 줘봤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 사람들 10명도 넘게 결혼시켰어요. 당연히 그 중에는 사내 커플도 꽤 돼요. 어때요? 이 정도면 결혼정보업체 차려도 되겠죠? 아, 진짜 회사 때려치고 경매 중매업체나 차려볼까? 왠지 대박 날 것 같은데. 사표 써둔 거 어디 갔더라? 내일 출근하면 본부장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나와야지. 흑수저의 신. 저는 여자 후배들에게 신랑의 조건을 볼 때 딱 두 가지만 보라고 해요. 그 여자 후배가 본인이 엄청 뛰어나면 여러 가지 조건 봐도 되겠죠. 하지만 다른 조건들보다 이 두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줘요. 과연 좋은 신랑감의 조건 두 가지가 뭘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 소리 질러! 죄송합니다. 좋은 신랑의 두 조건은 바로 성실함과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제가 왜 이 두 조건이 좋은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좋은 신랑의 첫 번째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성실함이에요. 성실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건 평생을 다른 삶을 살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집에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한 집에 살면 그때부터는 각자 취향이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달라요. 당연히 최대한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지만요. 같이 한 집에 살면 많은 문제들로 트러블이 발생해요. 요즘 비혼주의 여성분들 많잖아요. 저는 비혼주의 찬성해요. 회사에서도 같이 일 안 하는 다른 부서 사람들은 사람들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부서 사람들하고는 계속 트러블이 발생하잖아요. 왜냐면 일을 함께 하면 트러블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옆 부서로 팀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옆 부서 사람들이랑 또 트러블이 난다고요. 하물며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 배우자와는 얼마나 많은 트러블이 생기겠어요. 결혼해도요, 사실 애를 안 낳으면 서로 안 맞아도 참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애를 낳을 생각이시면요, 정말 성실한 남자와 결혼을 하셔야 해요. 애를 낳은 순간 정말 집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애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애들은요, 제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육아를 한다는 건요, 하루에 참을인 글자를 마음속에 100번씩 새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육아는 곧 인내예요. 애 한 명만 낳아도 집안일이 얼마나 많아지는데요. 저 애 둘 키우면서 입안에 구내염을 10년 동안 달고 살았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일하랴, 집에 와서 집안일 하랴, 애들이랑 놀아주랴, 애들 각종 문제 해결하랴. 저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애들도 애들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애들 모두 처음 겪는 일들이 매일 생기고요. 그 문제를 부부가 힘을 합쳐 전력 투구하는 게 육아예요. 그 와중에 양가 행사와 경조사도 다 챙겨야 하고요. 내 애가 어린이집에서 맞고라도 와봐요. 그때부터는 진짜 돌아버립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정확히 안 되고요. 내 애는 잘못을 안 했겠어요? 상대애만 잘못했겠냐고요. 알고 보니 내 애가 가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육아는 정말 난이도 헬이에요. 아파트 상급집 갈아타기가 난이도 헬이랬잖아요. 그런데 육아에 비하면 상급집 갈아타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데 한 명이 게으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개판되는 거예요. 저는 흑서 출신이잖아요. 돈이 없었잖아요. 저는 월급도 적고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맞벌이를 했고요. 제 와이프는 애 낳고 돈 번다고 육아휴직도 많이 못했어요. 지금도 맞벌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 애들 많이 컸는데도요. 아침에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둘째 유치원 물병에 보린물 만들어서 넣어줘야 하고요. 칫솔 상위균기 제대로 작동하나 확인하고요. 작동 안 하면 건전지 갈아줘야 하고요. 칫솔 살균기 더러우면 분해해서 닦아줘야 하고요. 칫솔 뭐 벌어지면 칫솔 새로 바꿔서 이름 스티커 붙여줘야 하고요. 유치원 알림장 보고 빠진 거 없는지 확인해서 준비물 챙겨줘야 하고요. 애들 옷 가져와서 자고 있는 둘째 옷 갈아입히고요. 저 출근해야 하니까 그때 저 씻고요. 씻고 와서 아직도 자는 둘째 다리 주물러주면서 깨워야 하고요. 안 깨면 둘째 들어다가 거실에 눕혀서 깨우고요. 깨우면 화장실 가서 쉬 시키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차려준 애들 밥 먹이고요. 물론 우리 부부는 밥 먹을 시간 당연히 없죠. 애 낳고 아침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애들 밥 먹일 시간도 없는데 부모 밥 당연히 못 먹죠. 그런데 첫째 애가 오늘 초등학교 안 간다고 짜증 부리기 시작하네요. 역시 애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가 좋았어요. 첫째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 될수록 머리가 커지니까 말도 안 듣고요. 학교 안 간다고 뗐으면 또 첫째 애한테 가서 참을 임자를 새기며 이유를 물어보고요. 어르고 달래고요. 같은 반 어떤 여자애가 본인을 놀렸다는데요. 그래서 학교 안 간다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길도 없고요. 이따 메가커피에서 아이스티 사준다고 약속하고 달래서 겨우 학교 갈 준비하고요. 여자는 출근 준비할 때 엄청 바빠요. 저도 그 정도로 바쁜지 와이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얼굴에 분칠도 하고요. 입술에 빨강 루즈도 칠하고요. 옷도 골라 입어야 하고요. 머리도 이상하게 생긴 그 다이스 드라이기 있잖아요. 가운데 구멍 뻥 뚫린 막대기처럼 생긴 그 드라이기로 머리카락 돌돌 말려야 하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침에 부지런히 애들 어린이집이랑 학교 갈 준비를 해줘야 돼요. 이미 회사는 지각할 것 같은데 애들 이따 끼고요. 둘째는 입에 칫솔만 넣으면 또 꽥꽥 구역질하고요. 아빠 때문에 토할 뻔했다고 유치원 안 간다고 또 시동 걸고요. 저는 아침에만 참을 인자 벌써 100번 썼고요. 그렇게 얼르고 달래서 집 나와서 애들이랑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가족 편이다. 구호도 외치고요. 둘째 차에 태워서 유치원 등원시키고요. 저는 회사 늦었는데 둘째는 차에서 내려서 느릿느릿 유치원으로 걸어가고요. 저는 느릿느릿 걸어가는 둘째의 뒤에 쫓아가면서 참을 인자 또 새기고요. 그렇게 겨우 등원시키고 시속 100km로 자동차 몰면서 회사 출근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제가 매일 아침 2시간 동안 발생하는 일들의 일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회사 출근하면 첫째 애한테 또 전화 와요. 머리가 아파서 토할 것 같다. 똥이 마려운데 물에 녹는 물티슈를 안 가져와서 학교 화장실에서 똥을 못 싸겠다. 정말 별의별들이 다 발생한다고요. 육아 이야기 계속하면 정말 오늘 영상 10시간 넘어도 다 말 못해요. 하루에 육아로 발생하는 일들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육아는 전쟁터라고 했죠. 그런데 부부가 모두 달라붙어서 애 키워도 정신없는데 부부 중 한 명이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부부가 모두 부지런히 육아와 집안일을 해도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이고 육아예요. 외벌이하는 남편분들, 아내가 집에서 노는 것 같죠? 애 키워보실래요? 하루 육아 체험해놓고 애 키우는 거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시죠? 회사 일하는 게 나아요? 애 키우는 게 나아요?
회사에 출근하는 게 나아요. 진짜 애를 직접 키우는 거랑 애 키우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남자가 게으르고 집안일도 안 하고 육아에도 동참 안 한다? 그럼 바로 이혼이에요. 요즘 어떤 여자가 참고 살아요? 애를 키우면요, 아빠보다 엄마가 바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은 엄마를 많이 찾고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벌이라면 보이는 족족 모든 집안일은 남편이 해야 해요. 니일 내일 따질 틈도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집안일을 해야 해요. 쉴 틈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 끝나고 술 먹으러 다닌다? 무슨 취미 생활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요, 애 키우면서 회사 회식을 제외하고는 모임을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한 명이 자리를 비우면 남은 한 사람이 두 명의 애를 보면서 집안일을 해야 하잖아요. 회식이야 회사 업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개인적인 약속이나 모임을 가지 말자고 와이프랑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협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모임을 간다는 건 상대방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아내는 퇴근해서 육아하랴 집안일하랴 바빠 죽겠는데 남편은 술 처먹고 와서 잔다? 이런 남편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다니까요. 저희 회사 남자 선배들만 봐도 맞벌이인데도 집안일도 잘 안 하고 육아도 잘 안 하는 남자 선배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비혼주의 여자분들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 낳기 전에 퇴근해서 부부끼리 맥주 한잔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애 낳으면 그게 되나요? 맥주 맞을 시간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을 거면 그나마 나은데요. 애를 낳을 거면 부부 모두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처자식은 굶기지 않겠다고 사는 성실한 남자가 중요한 거예요. 게으른 남편과 살면 아내는 돌아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여자 후배들에게 남자를 볼 때 이 남자가 부지런한 사람인지를 꼭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애를 안 낳고 딩크족으로 살더라도 남자가 성실해야 좋은 거예요. 게으른 것보다 당연히 낫죠. 남자가 게으르면 술 먹게 되어 있고요. 도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쉽게 돈 벌려고 하다 보니 사기에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신랑감의 조건 첫 번째는 바로 성실함이에요. 이거 첫 번째 조건 말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 이번 영상 또 길어지면 구독자 다 나가 떨어지는데. 흙수저의 신. 다음으로 좋은 신랑의 두 번째 조건은 사고의 유연성이에요. 이 사고의 유연성이란 말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저는 명절에 시댁을 안 가요. 왜냐면 와이프가 지방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명절 때만이라도 처가댁에 오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 처가댁만 가요. 명절에 시댁 먼저 가고 그 다음 처가댁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남자는 사고가 꽉 막힌 거예요. 상황에 따라 생각을 바꿔야죠. 그리고 저희 집은 시월드가 없어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에 저희 엄마가 와이프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전 바로 엄마한테 절대 며느리한테 카톡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엄마는 와이프한테 카톡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해요. 할 말 있으면 저를 통해서 하게 해요. 왜 남의 귀한 딸에게 시어머니가 카톡을 보내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예요. 연락하면 좋을 일이 없다고요. 그리고 결혼할 때 시댁에서 2억이나 대줘서 실혼집을 마련했고 신부는 혼수 2천만 원 해왔으면 시월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시댁에서 2억 받았으면 시월드 해야죠. 그러니까 시월드 하기 싫으면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돈 받지 말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시댁에서 돈은 돈대로 받고 시월드는 안 하겠다? 완전 도둑놈 심보죠. 시댁 부모님이 평생을 안 먹고 안 쓰고 개고생해서 모은 돈 2억을 받았으면 시월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월드 하기 싫으면 시댁에서 돈을 받지 마세요. 제발 시댁에서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시댁욕 좀 그만하시고요. 요즘은 사위와 장모 사이 갈등이 더 심화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장인 장모님께 안부 전화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안 해요. 지내보니까 친하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친하면 기대가 커지고요. 그럼 실망도 커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회사 일도 해야 하고 애도 키워야 하고요. 그런데 처가댁이나 시댁 부모님들이 일도 안 하고 노시면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결국 꼰대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양가 부모님을 서로 챙기지도 마시고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자기 부모는 각자 자식이 직접 챙기는 걸로 하세요. 처음엔 좋은 의도로 배우자의 부모님 챙기다가 그 부모님이 꼰대면 답 안 나옵니다. 저도 처가댁은 와이프가 직접 챙기고요. 시댁은 제가 직접 챙기고요. 서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이혼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그건 바로 시댁, 처가댁의 형평성 문제로 이혼해요. 명절에 시댁에는 용돈 50만 원 드렸는데 처가댁에는 30만 원 드린다? 이혼하자는 거죠? 내 부모는 귀하고 상대방 부모는 개 호구라는 거죠? 무조건 용돈도 똑같이 줘야 돼요. 시댁은 잘 사니까 용돈 안 줘도 되고 처가댁은 못 사니까 용돈 줘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잘 사는 건 둘째 문제고 기분 문제예요. 똑같이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만약 시댁에서 2억 받아왔고 처가댁에서 돈 한 푼도 안 받아왔으면 용돈 똑같이 드리는 게 맞아요?
똑같이 드리면 도둑놈 심보죠. 시댁에서 결혼할 때 돈을 많이 받아왔으면 시댁에 당연히 용돈을 많이 드려야죠. 그러니까 아싸리 시댁이고 서가댁이고 돈을 받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24년 8월 5일에 부자 되고 싶다면 결혼할 때 부모님 돈 받지 마세요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아싸리 안 받는 게 나아요. 그 1억, 2억 안 받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야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좋아져요. 부동산 투자로 1억, 2억 버는 거 그거 일도 아니에요. 주식으로 깔짝깔짝 대서 버는 액수와는 차원이 다른 게 부동산 투자라고요. 좋은 신랑의 두 번째 조건이 사고의 유연성이랬잖아요. 사고의 유연성이란 시월드에 성리학 없는 사상을 말하는 것도 있고요. 열린 사고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지도 사고의 유연성이에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 넓고요. 할 수 있는 일들도 정말 많아요. 세상은 시시각각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데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가는 남자랑은 결혼하면 안 돼요. 요즘 꼰대라는 단어가 유행이잖아요. 저는 중년 아저씨잖아요. 회사에서 팀장인데요. 저는 MZ 팀원들 매우 존중해요. MZ 팀원들 덕에 정말 신기하고 요즘 핫한 음식들도 많이 먹어봐서 전 너무 좋아요. 점심으로 햄버거 먹는 거 저 진짜 좋아요. MZ분들 생각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 때만 해도 정말 취업 잘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취업 정말 안 되잖아요. 일단 MZ분들이 머리가 저희보다 훨씬 좋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보다 훨씬 많은 사교육을 받아왔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똑똑한 게 티가 나요.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요. 팀장인 저는 팀원들 일에 반에 반도 안 하면서 월급은 2배 받아가니 솔직히 미안하기도 해요. 뭐 저도 회사 막내 시절 때부터 팀장 자리까지 올 동안 그 부당함들 다 버틴 것도 맞고요. 저야 조그만한 안 좋은 회사 다니지만요. 만약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다닌다고 해봐요. 그럼 그 회사가 전부인 줄 아는 분들이 많다고요. 이런 분들이 사고의 유연성이 약한 거예요. 평생 삼성전자 다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를 다니더라도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 거라고요.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저는 회사가 작으니 월급도 적고요. 그리고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내 집 하나 마련 못하겠다 싶어서 열심히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한 거잖아요. 와이프도 흑수저 출신이니까요. 와이프는 제가 대출을 내서 서울에 집을 턱턱 사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가진 돈도 별로 없는데 대출 이빠이해서 서울에 집 사는데 저라고 안 떨렸겠어요? 하지만 저는 회사가 전부라고 생각 안 했고요. 열심히 부동산과 경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왔던 거죠. 그렇다고 회사 일을 등한시하진 않았죠. 제가 회사에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일하진 않아요. 하지만 회사가 전부인 양 일하지도 않죠. 세상은 넓고요. 신기한 일도 많고요. 겸손하지만 계속 도전을 해야 해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했고요. 지금도 새로운 일들에 계속 도전하고 있고요. 제가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제가 자취하던 원룸에서 신혼생활 3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와이프는 저 같은 그지랑 왜 결혼했을까요? 와이프는 제가 남들과 생각하는 게 달랐대요. 일반 회사원들과 저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20대 후반의 젊은 애가 경매학원 다니는 게 신기했던 거죠. 그 모습을 좋게 봐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돈을 안 쓰거든요.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펴요. 친구들 만나지도 않고요. 아니 친구가 없어요. 모임도 당연히 없죠. 회사 회식 말고는 저는 사적 모임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하는 건 회사 일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부동산 투자하고요. 이게 다예요. 저는 취미도 없고요.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제 영상들 정주행해 주신 형님들은 아시겠지만요. 제 꿈은 보육원 차리는 거예요. 형님들은 제가 선한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선한 영향력?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학창시절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흑수저 출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 잘하길 바라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저는 노인들 하나도 안 불쌍해요. 독거노인들 진짜 저는 정말 안 불쌍해요. 저는 다만 부모들한테 버려진 애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애들도 성인 되면 안 불쌍해요. 성인 됐으면 이제 알아서 먹고 살아야죠. 당장 보육원에서 부모도 없이 식판에 삼시세끼 먹고 어릴 때부터 단체 생활 해야 하는 애들이 불쌍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달 보육원 기부도 하지만 부동산 수익이 나면 일부를 보육원에 기부하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해서 몸도 왜소하고 학교에서 맨날 일진들한테 쳐맞고 그런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을 보내서요. 전 가난한 어린애들이 불쌍한 것 뿐이에요. 선한 영향력 그런 거 관심도 전혀 없고요. 전 절대 선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돈을 사랑하는 자본주의의 괴물일 뿐이에요. 저는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받은 돈이 없으니 시월드도 없애서 시월드 같은 것도 없고요.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회사만 바라보지 않고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해서 자산도 많이 읽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고의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신랑의 두 번째 조건은 세상에서 정한 일반적인 관습과 기준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고의 유연성이에요. 흑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남자다 보니 좋은 신부의 조건은 모르겠고요.
좋은 신랑의 조건은 너무 잘 압니다. 부자가 되는 신랑의 조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실함입니다. 특히 애를 낳고 키우실 거면 남자는 무조건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찌어찌 애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혼 안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혼하시면 됩니다. 애들이 성인 되었는데 서로 잘 안 봤는데 억지로 결혼 생활 할 필요 없어요. 좋은 신랑 조건 두 번째는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남존 여비의 쓰레기 성리학 사상을 가진 나라에서 사고가 꽉 막혀 있는 남자는 노답입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결혼할 때 경제적인 지원 많이 받았으면서 시월드 안 하려고 하는 신부도 노답입니다. 그러니까 아싸리 양가에서 도움 받지 말고 결혼 생활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오히려 자산이 없으면 청약도 더 잘 되고 잃을 게 없으니 공격적인 투자도 더 잘 돼서 나중엔 오히려 더 자산이 많아집니다. 저도 그랬지만 제 주변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대신 양가 부모 지원을 안 받았다고 본인들도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못 살아집니다. 회사만 바라보지 말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년분들은 MZ 사원들의 행동과 태도를 잘 보고 기민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사고의 유연성이 좋은 중년 아저씨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결혼 생활도 잘해왔습니다. 대기업은 못 들어갔어도 저처럼 회사만 바라보지 말고 부동산 투자 열심히 하면 대기업 분들보다 더 큰 자산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남자 집안이 부자인 것보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고의 유연성이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시댁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이 사수성가에서 떵떵거리며 귀한 딸 키워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용돈 떳떳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줄인 건데도 영상 길이가 이렇습니다. 흑순이 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자가 되는 좋은 신랑의 조건 두 가지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자 외모 중요하죠. 그런데 본인이 황신의 채시라 아니잖아요. 본인이 고현정, 고소영이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실하고 사고의 유연성까지 갖춘 남자 만나면 되죠. 아니, 형님들 채시라 모르세요? 하이틴 스타 탤런트 채시라요. 아, 형님들 부동산 공부만 너무 열심히 하시나 보다. 아무튼 저희는 평범한 일반인이잖아요. 그럼 얼굴이나 키보다는요 성실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갖춘 남자를 만나는 게 나아요. 그래야 부자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진짜예요. 아니면 잘생긴 남자 만나서 평생 먹여 살리시던지요. 죄송합니다. 요즘 수도권 집값 장난 아니죠. 저는 저번 주만 서울 임장 4번 했어요. 기회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을 가세요. 방구석에 앉아서 컴퓨터 깔짝댄다고 답 안 나옵니다. 정답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자 5,000달이 학고 유튜브 영상 봐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흑수저 예비 신부들이요. 남자 볼 때 얼굴이랑 키 보지 말고 성실하고 사고의 유연성 가진 신랑 만나서 헐헐 날아오르리.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